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여러분들과 한 3주 전에 만나서 인사도 하고 우리 국제 경영 어떻게 공부할 건지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전국 내지는 전 세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이렇게 대면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준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어렵더라도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조금만 그렇죠? 공부를 계속 하시다가 우리 학교에서 만나서 다시 또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국제 경영이라는 것은 자, 두 단어가 묶여 있습니다. 하나가 국제고요, 하나가 경영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국제일까요, 경영일까요? 그렇죠. 경영입니다. 경영이란 것은 기업이란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기업이란 단체를 만들어서 그 기업 속에서 국가나 사람들이 필요한 재화를 만들고 판매하고 또 최대한의 수익을 얻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업의 존재 목적은 소비자나 국가나 어떤 나라, 이런 상황, 이런 경제 주체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영을 국내에서 경영을 하던 기업들이 어느 시기가 되게 되면 조금 커다랗게 커지고 싶어 하는, 그렇죠. 자체적으로 좀 성장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국 내지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시장이 너무 좁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겠죠. 좁게 되면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면 기존에 국내에서 하던 경영과는 아니, 아주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국내의 자국민들을 고용을 해서 자국 시장에 대해서 자국 광고 시장, 자국의 노동 시장, 자국의 생산물 판매 시장 이런 시장들만 고려하면 됐는데 이제는 해외에 나가다 보니까 외국 손님들 또는 외국 고객들, 우리의 재화를 사용하는 외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과연 어떤 물건들을 원할까? 이런 부분들 또는 해외에 나가서 물건을 만드는데 국내에서는 국내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언어로, 우리나라의 통화로, 우리나라의 인사고과 이런 것도 적용해서 물건을 만들면 되는데 해외에서 만들게 되면 그 사람들의 뭐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뭐 생활 패턴이라든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혀 색다른 기업 경영 환경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잘 조정을 하고 뭐 발생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뭐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그 기업이 해외에서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국제 경영이라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국내 경영이 아니라 국제 경영이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해외 시장을 배우게 되겠죠. 해외 시장의 그 상황이라든지 해외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자, 두 번째. 그렇게 물건을 파는데 그럼 그 나라의 사람들의 습성 내지는 문화도 또 배우게 되겠죠. 그 사람들은 종교도 다를 것이고요. 사용하는 언어도 다를 것입니다. 또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하는데 해외 나가게 되면 전혀 색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나라의 정치 체제, 문화, 그다음에 언어, 또 여러분들 물건을 팔았는데 우리가 팔 때 원화로 팔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달러로 팔게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달러 어떻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금 달러가 강력한 통화, 기축통화, 키커런시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기축통화로 다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오늘 미국을 간다면 원화를 가지고 가서 쓸 수는 없겠죠.
미국에서 쓸 수 있는 돈, 그죠? 달러를 공항이나, 그렇죠? 아니면 동네 근처 은행에서 바꾸겠는데, 그게 바꾸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하죠? 환전이라고 합니다. 환전. 그래서 돈을 바꾼다. 그런데 그때 환전할 때 그 돈의 비율,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마 내일도 다를 것입니다. 그 비율을 환율이라고 하죠. 환율. 그러면 달러가 세지고 있다, 또는 달러가 강세다, 원화 대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제 만일 달러를 바꿨다면, 예를 들어서 1달러라는 물건을 살 때 어제 여러분들이 1,500원을 줬다면 오늘 달러가 강세가 됐다? 그럼 얼마를 줘야 될까요? 그렇죠. 더 줘야 된다는 겁니다. 1달러에 1,600원, 1,700원. 내일 더 달러가 강세가 되게 되면 내일 1,700원, 1,800원. 이러한 것들이 이 환율이라는 이 변화도 또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해외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만들거나 이런 기업 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나가야죠. 이유는 국내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또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물건보다 더 많은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우리가 보통 많이 만든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라고 하죠. 대량 생산의 가장 좋은 장점 내지는 좋은 점은 원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6시 내 고향이라든지 뭐 생생정보통 보시게 되면 이런 집이 있죠. 전국의 맛집. 그러면 이제 그 리포터 가서 찾아가 물어봅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싸요? 그러면 할머니나 그 어머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조금만 남기고 많이 파는 거야. 많이 팔아서 조금만 남기면 그래도 장사가 돼. 근데 그 조금 남긴다, 많이 판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량 생산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경영학에서는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규모의 경제. The Economics of Scale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번 써보시면, 자, Economics of Scale만 꼭 기억을 하십시오. Scale.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Scale.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상대되는 게 꼭 하나 꼭 나옵니다. 바로 스코프죠. 스코프. 자, 이렇게 보셔야 되네. 스코프. 자, 이코노마이즈 오브 스케일은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많이 만들어서 기업의 수익을 올린다.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서 싸게 파니까 한 개당 가격은 싸겠죠. 대신 많이 파니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코노마이즈 오브 스코프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범위의 경제라고 합니다. 범위. 얘는 범위. 얘는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규모. 그래서 위에 이코노마이즈 오브 스케일은 잘 안 보이시네요. 규모라고 하죠. 규모. 그래서 이코노마이즈 오브 스케일은 규모의 경제. 그렇죠? 이코노마이즈 스코프는 범위의 경제. 그러면 규모의 경제는 많이 팔아서 이득을 얻는 거고, 범위의 경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 그렇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는 소품종 대량 생산, 범위의 경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가 항상 이렇게 알력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경쟁을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도 포기할 수 없고 범위의 경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워낙 경쟁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제가 그쵸 강의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업 시간에 공부하시고 복습하시고 그다음에 또 질문이 있으면 또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실력을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제 경영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했으니까요. 한번 그 본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장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즉 국제 기업으로서, 다국적 기업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이런 기업들을 매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게재하는 그런 잡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포춘지라고 하죠. 포춘.
보통 여러분들 이제 무슨 과자, 포춘, 쿠키라는 표현을 쓰는데 행운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포춘지라는 곳에서 전 세계에서 기업들 중에 뭐 넘버 원부터 뭐 500대 기업까지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시장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이 가장 높다. 그리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투자자들 또는 은행들 또는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업에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채권은 어느 회사의 채권을 사야 되는지를 어떻게 보면 좀 제시해 주는 거죠. 미래의 상황을. 자,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것이 우리가 보통 포춘지가 계속 몇십 년 동안 계속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 명단을 제출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그 어떤 기업들도 30년 또는 10년 또 5년 뒤를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세계 경제가, 세계 시장이 너무 변화무쌍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 입장에서 자칫해서 잠깐 다른 생각을 했다가 되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꼽아볼까요? 여러분들, 야후 기억나시나요? 야후? 예, 지금, 예,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라이코스, 예, 어디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전 세계 기업들이 굉장히 살얼음판을 겪고 있는 거죠. 이번에 잘못된 의사결정 한번 하게 되면 내년 또는 이번 분기에 완벽하게 실패의 사례로 또 꼽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포춘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흐름으로 기업들이 가야 되는지 어떤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지를 어떻게 보면 약간 예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아마존, 그렇죠, 유명하죠. 원래 아마존은 책 팔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유통 공룡 또 유통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월마트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럼 아마존은 온라인 그 시장에서 넘버원이라면 월마트는 오프라인에서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마존과 월마트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현재는 아마존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온라인 시장을 확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월마트는 지속적으로 오프라인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월마트도 그러면 이제 아마존과 같이 온라인 그쵸? 상품 상점에서 물건을 팔아야겠구나 온라인화 하고 있고요. 아마존도 항상 온라인만 하는 게 또 아닙니다. 어느 순간 월마트의 장점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존은 또 오프라인을 또 시장을 또 개척을 하고 월마트는 온라인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애플이라는 회사 나오죠. 이제 뒤에서 이제 또 배우겠지만 애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가장 대표적인 척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경쟁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은 여러분들 아이폰, 아이패드, 뭐 맥, 뭐 이런 거 쓰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애플이 많이 팔까? 그 판매 대수라고 하죠. 애플이 많이 팔까요? 삼성전자가 많이 팔까요? 예, 여러분들 생각과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더 많이 팝니다. 근데 애플이 더 가치도 높고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애플은 많이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플만을 사용하는 그런 충성 고객이 전 세계에 한 19%, 18%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요, 그냥 이번에는 삼성전자 꼭 사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 갔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갤럭시 S10이 조금 싸게 나온 게 있는데요? 그래요? 이거, 뭐, 애플과 다른가요? 똑같아요, 애플하고. 이렇게 되면서 또 사는 게 삼성전자라다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많이 파는데, 그만큼, 뭐 영업이익이 애플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 점유율이 가장 높은 건 삼성전자 그렇죠? 갤럭시고 애플은 애플만 사용하는 아주 충성 고객들이 매출력을 높여주고 있고 저는 이 애플 제품을 그렇게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요. 딱 한 개 써봤는데 아이패드를 한번 써봤는데 그러니까 오래 쓰진 않았지만 딱 느낌 차이가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 그럼 지금은 이제 삼성 뭐 휴대폰이라든지 삼성 뭐 노트북을 많이 쓰는데 삼성과 애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삼성은 이거 되나? 예, 돼.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딱 원하는 것까지. 애플은 이거 돼? 돼. 이것도 되네? 이게 바로 애플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애플은 약간 조금 제가 쓰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뭐 이런 건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하죠. 애플은 뭐가 불편한데요? 뭔가 불편합니다. 뭔가. 뭐 뒤로도 안 가고 뭐 이런 느낌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애플은 이렇게 삼성전자 갤럭시를 쓰던 사람들한테는 뭔가 불편하지만 애플을 계속 지속적으로 써왔던 사람들한테는 절대적인 그죠? 절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앱 제안부터 써봤던 것들이 아이패드를 쓰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기능 이게 앱이 있네.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줍니다. 뭐 덧셈 빼서하시는 뭐 캐큘레이터 그러니까 전자계산기 주는데 이게 통계가 되네. 통계가 되네서 딱 눌러보면 이게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카드를 갖고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 음악을 들어도 그렇죠? 돈을 좀 많이 좀 줘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편리한 것을 하려고 하면 꼭 뭔가 더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그게 바로 애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애플과 삼성에 대한 이런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애플이 삼성보다는 약간 위에 있습니다. 현재 뭐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들 또는 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첫 번째 아마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뭐 이런 건 회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리고 아마 삼성전자가 5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전 세계 브랜드 가치 5위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 브랜드 가치 넘버원, 예, 아마존입니다. 거기 나온 사람은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고요. 아마 여러분들 얼굴과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 한 1월 초인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아마존 기업에 대해서 나왔던 게 아니라, 예, 이 CEO의 이 결혼이 이제 끝나는 이혼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럼 남의 가정에 이혼 소식이 왜 글로벌 이 금융시장 내년 기업 시장에 그게 이슈가 되었었냐면 그 당시에 바로 위자료의 규모였습니다. 뭐 그렇죠. 76조 원.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이 베이조스가 엄청난 갑부였는데 자신의 재산의 그렇죠. 어느 상당량을 이 이혼 위자료로 준다고 해서 좀 유명한 이슈가 됐었는데 그것보다는 기업 브랜드 가치가 넘버 원이다. 그렇죠. 아마존이라는 이 온라인 유통 쇼핑 업체가 세계적으로 세계 큰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넘버 원 아마존의 위험이죠. 브랜드 가치 넘버 2는 바로 애플입니다. 앞에 설명했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렇죠? 가장 충성 고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플. 뭐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거기다가 맥, 컴퓨터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제화라고 할 수 있고 이 제화를 만들었던 그렇죠? 두 번째 이 뒤에 나올 그렇죠? 창업주가 바로 누굴까요? 예, 스티븐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좀 아쉽죠? 조금 더, 그렇죠? 우리 이게 더 좋은 재화를 제공해 줄 수 있었는데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2011년 췌장암으로 타계를 하셨습니다. 이 스티븐 잡스도 여러분들 뭐 그 기업인으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기업인이 될 수 있겠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성공한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만들었던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 뭐 되돌아와서 회사를 다시 살리기도 하고 그 결론적으로는 좀 몸이 많이 아파서 자신의 생을 마감을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오프라인 시간에 스티븐 잡스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1시간 정도 특강 형식으로 해서 스티브 잡스의 뭐 그렇죠 뭐 인생관이라든지 기업의 아마 그 아이폰 그 발표하던 그날 그 기억하시죠? 띵띵띵 하던 그런 음악들 들으면서 스티브 잡스가 생각했던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그 오프라인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가치 넘버 3는 구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뭐 검색 엔진으로 구글을 뭐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검색 엔진은 그렇죠. 뭐 네이버, 뭐 다음 이렇게 돼 있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은 구글입니다. 구글이 전 세계에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그 위치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여간 우리나라에서만 조금 좀 그 시장 점유율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글의 그 검색 엔진의 특징이 있죠. 뭔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네이버나 다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 보면 우선 다 오픈되어 있죠. 뭘 원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걸요? 어떤 내용들을 검색하고 싶어서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갔다가 한 1시간만 동안 뭘 열심히 하고 났는데, 내가 뭐 하러 왔지? 이런 생각들. 그런데 구글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겠죠. 딱 칸에다가 뭐 하고 싶은데 쳐. 그럼 내가 알려줄게. 키보드 워딩을 해.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은 각종 정보나 인포메이션이나 뉴스나 기사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이버나 다음에 너무 익숙해져서 구글을 약간 쓰기가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손들라고 하면 자, 집에 있는 컴퓨터, 데스크탑, 또는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 이 딱 띄우면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거의 한 60%, 한 50% 정도는 네이버, 한 3, 40%는 다음, 그리고 구글로 하는 학생들 없죠? 혹시 명지 전문 홈페이지, 그거 거의 없을 겁니다. 학교 강의실에 있는 홈페이지라 딱 뜨면 이제 학교 홈페이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을 딱 그 바탕 화면에 깔아놓기 때문에 그때 전 세계에서는 구글이 가장 강력한 검색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같이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설명할 내용도 없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윈도우라든지 오피스라든지 다 마이크로소프트고,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분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분. 여러분들, 이분은 얼굴 한번 보셨나요? 창업주고요. 빌 게이츠라는 마이크로소프트나 MS라는 엄청난 기업을 창업한 창업주이고, 현재는 거의 이스라엘 물러나서 요즘은 이제 수없이 얘기가 있지만 모기에 관심이 많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분은 워런 버핏이죠. 워런 버핏.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의 귀재. 자, 그래서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은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생각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어떤 마인드라든지 그리고 기업 운영에 대한 그리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늘 같이 이렇게 만나는 모습들 만나서 이런 거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할아버지가 경매를 붙입니다. 자, 나랑 밥 먹고 싶은 사람 그러면 손을 막 들라고 합니다. 손을 막 든다고 밥을 먹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럼 나랑 밥을 먹으려면 경매를 해. 그럼 그 돈을 내가 자선단체 좋은 곳에 쓸게. 한번 이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하고 점심을 먹게 되면 100만 달러 우습습니다. 10억? 기부하는 거니까요. 근데 막상 거기 가서 밥은 잘 안 먹겠죠. 왜? 그 사람들이 왜 100만, 10억이란 돈, 20억이라는 돈을 주고 가서 이분들과 점심 식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분들과 교류도 하고, 이분들의 생각들, 그 다음에 전세 경제 흐름들, 이런 걸 듣고자 가는 것이지, 가서 막 고기를 맛있게 먹자고 가는 건 아니겠죠. 그때 고기도 주지 않고요. 햄버거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못 가봤지만, 햄버거 주면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전 세계 경제, 금융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기업에 대한 이런 각종 의견을, 그렇죠? 이런 의견을 나누는 곳이 바로 이 워런 버핏 할아버지의 점심 식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꼭, 그렇죠? 많이 열심히 공부해서 혹시라도 알겠습니까? 나중에 이 할아버지하고 밥 한번 먹을 수 있을지? 예,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4위까지, MS까지 얘기했냐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했겠죠.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바로 브랜드 가치 넘버 5. 아주 자랑스러운 기업이죠. 우리나라의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면서 전 세계 브랜드 가치 넘버 5위인 기업. 바로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 내지는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 가치가 전 세계에서 브랜드 가치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해외 나갔을 때 그 공항에 있는 카트 있죠? 거기에 삼성, 그다음에 공항에 있는 그 커다란 TV들 연결된 곳에 삼성의 브랜드 로고가 싹 지나갈 때 막 가슴속에서 야, 내가 우리나라가 만든 삼성의 브랜드가 전 세계 공항에서 정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 동영상을 틀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꼭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설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교시 마치고요. 2교시에 삼성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